자, 드디어 30강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전기 이론의 벽을 넘을 때에는 정말 이 벽이 내가 넘을 수 있는 벽인가? 라고 고민을 해본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결국에는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가오는 또 뒷부분 마저 마무리가 되신다면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 번 더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영상이 조금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만 얼마든지 반복해서 보시면은 역시 학습 효과가 크게 여러분들께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4번 다음 심벌 명칭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EQ, earthquake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진 감지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일반용 조명, 백열 등의 조명기구 공사에서 실링 직접 부착에 의한 공사를 표시하는 기호가 무엇이냐.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장에다가 하는 공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 팬이라고 하게 되면 천장에 붙어있는 이렇게 동그라미 돌아가는 팬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천장에다가 하는 것은 4번 CL, 실링이라고 되어 있는 영문 약호가 들어간 것입니다.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그림 기호의 배선 명칭은 우리가 전기 공사 도면에서 그냥 이렇게 쭉 실선으로 그어져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전기 공사 기법, 천장에다가 은폐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장 은폐 배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링 지적 부착 등을 시설하고 배선도에 표기할 그림 기호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직접 부착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앞에 글자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실링입니다. 실링. 실링이라고 해서 답 3번 CL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멸할 수 있는 배선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자유롭게 제어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스위치 두 개, 삼로 스위치가 있어야 되고 전원에서 선이 들어와야 됩니다. 삼로 스위치 각각에는 선이 세 가닥씩 들어가야 되겠죠. 선이 세 가닥씩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전원선이 두 가닥 있는 거 2번 아니고요. 4번 아니고요. 자, 1번이 맞네요. 그렇죠? 전원이 두 가닥 들어오게 되고 각각 스위치에 세 가닥씩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맞게 됩니다. 다음 심벌의 명칭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죠? 이상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우리가 대지로 방전하게 되는 것 P뢰기죠. 영문 약호로는 LA라고 부르게 되죠. P뢰기 LA. 답은 3번이 됩니다. 배선용 차단기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무엇일까요? 브레이커가 바로 배선용 차단기죠. 그래서 그냥 영문 B만 넣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타임 스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누전 차단기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죠.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옳은 배선은 무엇인가? 역시 양쪽에 있는 삼로 스위치에 세 가닥씩의 전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 전원에서는 두 가닥이 오게 되는 그림을 찾게 된다면 여기 전원에 두 가닥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는 각각 세 가닥씩이 들어오게 되니까 4번의 모양이 바로 3개소 삼로 스위치를 이용한 2개소 전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전반을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무엇일까요?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색칠이 안 돼 있는 것이 배전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돼 있는 게 분전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제어함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색칠이 안 돼 있는 거 2번이 여기서 배전반의 그림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비상용 콘센트의 그림 기호는 비상용 콘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건물이 어떤 이유로 정전되었을 때 혹은 소화 활동을 위해서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장치일 때 단상용 콘센트와 삼상용 콘센트 모두 다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비상용 콘센트가 되는데요. 비상용 콘센트의 그림 기호는 여기에서 2번에 해당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이 단상 2개짜리를 의미하고요. 여기가 삼상 3개짜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심벌의 명칭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한 다음에 여기 H라고 쓰이게 되면은 이것은 전열기, 히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3번이 바로 전열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지진 감지기는 EQ, 환기팬은 이렇게 약간 무한대 표시 같은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발전기는 제너레이터니까 G라고 영문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형광램프를 나타내는 기호는 플로렌스이기 때문에 여기 F하고 L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광램프는 역시 이렇게 FL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위도 방전등은 HID 등이라고 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전선 약호 중 H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전선을 나타내는데, 전선에 만약에 H자가 딱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경동선을 나타내게 되는 전선 약호가 됩니다. MI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NR은 비닐 절연 네온 전선, OC는 오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을 의미합니다.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계통의 접속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 여기 회로를 분리하게 될 때, 그러니까 완전 끊게 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차단 기능이 있는 것보다는 순전하게 좀 분리의 개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을 찾게 된다면 단로기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DS가 바로 단로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해설 보게 되면은 계통의 접속을 바꾸거나 무브와 회로를 분리하는데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전전력 500kW 이상인 고압 수전 설비의 인입구에 낙뢰나 혼촉 사고에 의한 이상 전압으로부터 선로와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전 설비의 인입구에 그 다음에 낙뢰로부터 이상 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 이상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대지로 흘려주게 되는 역할, 이것을 누가 하게 되죠? 맞아요, P뢰기가 하는 겁니다. LA가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3번. 고압 이상에서 기기의 점검,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의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전압, 무전류 상태, 무부하 상태에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2번의 단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단로기. 영문 약호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DS라고 하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소호 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아니, 단로기는 아크를 소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크를 소호시킬 수 있는 능력은 차단기에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1번은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차단기 문자 중에서 OCB는 무슨 뜻인가?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유입 차단기라고 하게 되죠. 진공 차단기는 MBB, 그 다음에 VCB, 진공 차단기는 VCB, 자기 차단기는 MBB, 기중 차단기는 ACB, 유입 차단기는 OCB 이렇게 나타냅니다. 유입 차단기가 OCB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스 절연 계획이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이거 우리가 앞에서 저기 기기할 때 한번 봤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기기할 때도 설비할 때도 이 문제는 양쪽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4번의 소호 능력은 공기보다 2.5배 정도 낮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낮자가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면은 말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4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중 용어와 약호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유입 차단기는 ABB가 아니죠. 유입 차단기는 기름을 넣기 때문에 OC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가 AB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는 GCB 맞고요. 자기 차단기는 MBB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거는 3번 가스 차단기만 맞게 되네요. 답은 3번. 차단기와 차단기 소호 매질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게 되고요.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는 진공, 아니죠. 자기 차단기는 자기력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유입 차단기는 절연유 맞게 됩니다. 자기 차단기는 여기 전자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답은 3번. 가스 절연 계획이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는 무엇인가? SF6 율불화황 가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육불화황 가스. 답은 4번 SF6 가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SF6 가스 차단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SF6 가스는 절연 내력이 공기의 3배이고 소호 능력이 좋다. 소음이 없다. 제기전압이 우수하다. 아크에 의해서 가스가 분해되어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아크에 의해서 가스가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환경에 영향은 있지만 가스가 분해돼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무해가스입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특고압 수전설비의 결성기호와 명칭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고압 수전설비에서는 전력 표준은 PF라고 해야 되겠죠. 파워 표준이기 때문에 P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 단로기, 피뢰기는 다 맞는 겁니다.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정기는 바로 제페로 개정기가 되겠죠. 그렇죠? 리클로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제페로 개정기.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는 무엇을 시설해야 되는가? 과전류, 이상전류로부터 후미 회로를 보호하게 되는 장치, 그것이 바로 필회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필회기의 구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필회기는 바로 특성 요소와 직렬 갭이라고 하는 건 이 공간이에요. 특성 요소와 직렬 갭이 필회기 안의 주요 구조가 됩니다. 화학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필회기의 약호는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LA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필회기는 LA라고 하게 됩니다.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에서 자 역시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기가 이번에는 영어로 나왔어요. 자 제페로 계전기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리클로저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로의 도중에 설치하여 회로에 고장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장전류를 감지하여 스스로 차단하는 차단기의 일종으로 단상용과 삼상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자, 이것은 리클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영어로도 나오고 영문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나오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배전선로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장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기중 차단기 이런 것도 그냥 차단기의 종류고 자동 재폐로 차단기가 바로 리클로저, 우리가 배전선로 보호를 위해서 일시적인 이 전기적 이상이 있을 때 완전히 차단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잠깐 열었다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 자동 재폐로 차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값 이상의 전압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의 영문 약호, 설정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되게 만드는 것, 뭐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1번 OCR이 되겠죠. 여기 OVR은 과전압 계전기, UVR은 언더 볼테이지, 그러니까 부족 전압 계전기, GR은 우리가 지락 계전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보호 계전기 동작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과전압 계전기 계기용 변압기 2차 전압을 걸어주고 회로에 동작한다. 이번에 과전류 계전기 변류기의 1차 측에 접속되어 주회로에 과부하 및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1차 측 전류가 과전류 계전기 변류기의 1차 측에 접속되는 게 아니라 변류기의 2차 측에 접속되죠. 과전류 계전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값은 변류기에서 일정하게 전류를 내린 값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죠. 2번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다음 중 거리 계전기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리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에서 거리에서 고장났는지 R값 구하는 거거든요. I분의 V, 전압을 전류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저항값을 알 수 있고 그 저항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전기적 이상이 있는지를 검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비율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 3번이 옳은 설명이죠. 전압과 전류를 입력량으로 해서 전압과 전류의 비가 일정값 이하로 되면 동작하는 계전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고압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지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영상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것은 2번에 ZCT, 영상변류기가 됩니다. 선택 지락 계전기의 용도는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 회선 중에서 어떤 것이 고장났는지 그 고장 회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었죠. 고장 회선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거 선택 지락 계전기고 4번이 그 옳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 고압 회로를 일정하게 낮춰가지고 우리가 저압으로 만든 다음에 계측하게 되는 그런 장치. 계기용 변압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기용 변압기가 영문으로 하게 되면은 PT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계기용 변압기 PT, 계기용 변류기는 CT. 여기서는 전압계니까 계기용 변압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이종 절여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인가? 자, 이거 기억나세요? 저기 기기에서 했었는데 2종 숫자 기억나야 되는데 2종 하게 되면 숫자 뭐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2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숫자 2가. 그렇죠? 120도.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B종 하게 되면 기억나세요? B종 130. 그렇죠? B가 숫자 1, 3이랑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저압 배전반에서 앞면 또는 조작계 측면의 최소 유지거리는, 자, 여러분 이 칠판이 배전반이라고 하게 되면 이 배전반을 짠 하고 열었을 때 충분하게 앞벽과 사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최소한의 거리가 바로 1.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면과는 적어도 1.5m 사이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 1.5m.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ASS, LBS, LS 다 개폐기의 종류가 되는데 4번에 UPS라고 하는 것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죠. 그렇죠?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얼마로 놓게 되는가? 전체적으로 전기 다 쓸 때는 약 70%까지 쓸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우리가 건축 부하를 상정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의 70%가 됩니다.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방법은 우리가 부하마다 콘덴서를 설치하는 것. 그게 비록 돈은 가장 많이 들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으로 역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부하 측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 됩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회로에서 선행 동작 우선 회로 또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인 동력 배선의 제어 회로는 내가 동작했을 때 너는 동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록 회로, 서로 잠그는 회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조명기구를 일정한 높이 및 간격으로 배치하여 방 전체의 조도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공장, 사무실, 백화점 등에 널리 쓰이는 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밝아져야 된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우리 거실에도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전반 조명이 그 예가 됩니다. 여기 직접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래 하향 광속으로 주로 사용하는 거, 간접 조명은 주로 이제 비추고자 하는 대상보다는 벽이라든지 이렇게 반사시켜서 빛을 사용하는 거, 국부 조명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 수술대 위에 있는 조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부 조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작업면상에 필요한 장소로서 어떤 특별한 면을 부분 조명하는, 특별한 면을 집중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번 국부 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죠. 1번에 높이의 작업면에서 1m 높이의 작업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3m일 때 조명인 경우에 광원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자, 어떤 책상이 예를 들어 이렇게 1m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광원까지, 천장까지의 높이가 3m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광원까지의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 그냥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몇 미터가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2m가 되겠죠. 답은 2m. 실내 면적 100제곱미터인 교실에 전광속이 2500 루멘인 40와트 형광등을 설치하여 평균 조도를 150 룩스로 하려면 몇 개의 등을 설치하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공식 이런 게 필요하겠죠. FUN은 EAD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속, 조명률, 조명의 개수,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조도, 그 다음에 이거는 감광 보상률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N은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조명 몇 개 설치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N은 여기 FU 분의 EAD라고 하는 것이고 F 광속이 얼마라고 하냐면 2500이에요. 2500 곱하기 U 조명률이라고 하는 조명률은 50% 0.5가 되죠. 0.5 분의 면적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제곱미터 100 조도부터 하죠. 조도가 150 룩스 150 곱하기 100 곱하기 D 감광보상률 1.25 감광보상률이라고 하는 거는 광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 여유 있게 놓는 겁니다. 여기 조도를 예를 들어 딱 150 룩스로 맞추게 되면은 조명기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능이 저하되잖아요. 그럼 150 룩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조금 더 여유 있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개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개수 나오게 되면 만약에 소수점으로 나오게 되면 절상하는 겁니다. 그냥 12.1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그냥 13이 되는 거예요. 12.4 하게 되면은 그냥 13이 되는 거고요. 끝에 0.1이라도 나오게 되면 하나 더 올려서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게 되면 딱 15개가 나오겠네요. 여기 1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1번 조명기구의 용량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에서 F40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F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형광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메탈라이트 등은 M, 나트륨 등은 N, 수는 H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죠. 눈부심의 정도로서 어느 방향에서 본 겉보기의 면적 대비 어느 방향의 광도를 의미하는 것은 이걸 다 우리가 휘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체 표면의 밝기라고 해서 휘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무엇이 동일한가? 역시 휘도가 동일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완전 구인 조명기구가 있다. 이건 우리가 휘도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 조명을 위해서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의 효율은 몇 루멘 퍼 와트 이상이어야 되는가? 여기 사용되는 것들은 효율이 좋은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1와트당 70 루멘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70 루멘 퍼 와트를 이용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죠.
가로 20, 세로 18, 천장 높이가 3.85, 작업면의 높이가 0.85, 간접조명 방식인 호텔 영해장의 실지수는 실지수는 얼마가? 실지수는 우리가 룸 인덱스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식 보시게 되면은 두 개를 더한 것분에 곱한 건데 이 더한 것 옆에다가 높이를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높이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천장면 3.85예요. 두 개를 합한 것분에 두 개를 더한 것분에 곱한 거. x 곱하기 y 면적. x 플러스 y분의 x 곱하기 y. 근데 밑에 합에다가 높이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높이가 얼마냐면은 3.85. 그래서 그 룸 인덱스 그 방이 가지고 있는 특정 지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가로가 20이라고 했고 세로가 18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분의 20 곱하기 18 넣게 되면은 답이 3.16 나오게 됩니다. 답 3번에 해당하죠. 실내 전반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 위치에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작업대가 있는데 이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조명까지의 높이가 2.4m라고 합니다.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 간의 기구에서 기구 간의 거리가 얼마 정도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기구가 또 하나 있을 텐데 이 조명과 이 조명의 거리는 얼마여야 될까요?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형광등과 형광등 간의 거리 있잖아요. 거리가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조도가 약해지겠죠. 그렇죠? 조도가 약해지는 것은 이 천장과 작업면의 높이가 더 높을수록 그 조명기구는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높이가 1.5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여기다가 H 높이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5H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1.5에다가 곱하기 높이 2.4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1.5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한 3.6 정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답은 4번이라고 딱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그냥 H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때는 얼마라고 합니까? 이제 높이가 2.6이라고 하는 거죠. 2.6이고 계산하는 거는 1.5H를 역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1.5 곱하기 높이 2.6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오게 됐습니까? 3.9 정도 나오게 되려나요? 그러면 답은 보시게 되면 3.9 역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명 문제까지 모두 풀어본 것과 함께 전기 이론, 기기, 설비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풀었을 때 이제 책에다가 딱 표시를 하셨을 텐데요. X,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이렇게 슬러시라고 표시를 하셨을 텐데 잘 안 풀리는 것을 중심으로 좀 애매모호한 것을 중심으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험이 꼭 100점 맞자는 시험 아니죠. 최대한 많이 맞자인데 100점 맞자는 시험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문제는 조금 더 밀어두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문제부터 하나씩 이렇게 쳐내려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문제를 푸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다산에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